차려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우유는 물을 많이 탄 것이어서 그 값어치가 되지 못하지만 나는 오늘 손님을 대접할 일이 있어서 사노라. 알면서도 사노라. 알면서도. 사가지고는 그 집에 가서 우유를 죽을 끓였으나 우유 맛은 별로 물이 많이 물을 엄청 탔으니까요. 우유 맛이 별로 없지만 쓴맛보다는 1000배나 훌륭했다. 야, 손님이 이런 마음 가지면 참 좋은데요. 근데 물론 주인이 이런 마음 가지면 쓰레기고 손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훌륭하시죠, 진짜로. 그래서 왜냐하면 우유 맛이 모든 맛 중에 가장 훌륭한 까닭이다. 내가 열반한 뒤에 바른 법이 없어질 때가 80년쯤 남았다. 그때가 이 경이 연부지에 널리 유포되거든 나쁜 비구들이 이 경에서 한 대문 한 대문씩 뽑아내서 여러 책으로 갈라 만들어 바른 법의 빛깔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없앨 것이며 나쁜 사람들이 그런 경전을 외우더라도 열애이 깊고 중요하면 비밀한 뜻을 없애버리고 세상에는 어둡지 않은 문장칠이나 한 무의미한 문구를 섞이며 앞에 것은 뽑아두고 뒤에 것은 뽑아 앞에 또 두고 앞뒤 것을 가운데로 놓고 가운데 것을 앞뒤에 둘이 이거 뒤죽박죽이네요. 이런 나쁜 비구들 나쁘다고 그랬어요. 비구들이 마군을 동무로써 온갖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면서 말하기를 여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건을 받도록 허락하였다라니 개요를 함부로 해석하는 거죠. 마치 젖소 치른 여인이 우유에 물을 많이 타는 것 같이 나쁜 비구들 그리하여 세간의 문장을 섞고 이 경이 잘못 만들어져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말과 바르게 쓴 것을 얻지 못하게 하여 정당하게 존중하고 찬탄하며 공양하고 공경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이 나쁜 비구들이 이익만을 위함으로 그런 경전이라도 널리 선전 유포하지 못할 것이요 조금 유포한 것도 너무 적어서 말할 나위도 없으리니 이게 이제 계속 나쁜 느낌이잖아요.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계속 뒤죽박죽 지 맘대로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 마치 젖소치는 가난한 여인이 여러 번 물을 해서 이렇게 판 우유로 끓인 죽이 별로 우유 맛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대승경전이 열반경도 그와 같아서 차츰차츰 싱거워져서 참맛이 없을 것이나 부처님 열반 후에 점점 이 열반경의 맛이 차츰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나 그렇더라도 다른 경전보다 1000갑절이나 낫다. 훌륭하다. 그래서 마치 저 우유가 쓴맛보다는 1000배나 훌륭한 것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 대승의 대승 열반경은 성문의 경전보다는 가장 으뜸인 것이 우유가 여러 맛 중에 가장 훌륭한 것 같으니 이런 이치로 대반 열반경이라 이름한다. 아, 참 의외죠. 우리가 이제 정법으로 계율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고 글씨를 부처님의 그 경전을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정확하다. 정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보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열반경이 지금 우유 물타기를 예를 들면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 낫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응용하고 수용하고 응용하고 이런 것이 극에 달한다. 진짜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어디까지? 물을 얼마나 tas어요? 한 10배는 탄 것 같네요. 10배는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1000년 지나면서 정말 그 진국에서 10%밖에 안 남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1000배는 더 훌륭하다. 다른 경전보다 열반경이 1000배는 더 훌륭하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수용적인, 굉장히 이렇게 포용적인 그런 태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열방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건 아니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두 가지다. 이거는 이제 색이고 이것은 공이고 색은 물질은 1,000만 원 빌렸으면 1,000만 원 갚아야지. 이자까지 쳐가지고 1,200만 원 갚아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런데 1,00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만 줄게. 100만 원. 야, 안 주는 것보다는 낫잖아. 안 주는 것보다는 낫잖아. 100만 없어요. 100만 원 안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100만 원 줄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받아야 돼. 아니 1,000만 원을 물타기 해가지고 100만 원을 줄이고 100만 원이 된 거예요. 물타기 1,000만 원이 가격이 가치가 하락됐잖아. 10배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100만 원짜리인 거잖아요. 공하다. 그 인생은 허망하니 형성된 것은 다 허물어지기 마련인데 뭘 우리가 그런 걸 따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받아들이고 아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좀 양보하고 그렇게 살자 이런 거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1,000만 원 했으면 이자까지 해서 1,200만 원 내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나는 철저하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남이 나한테 할 때는 아이고 뭐 할 수 없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욕하고 거짓말하고 또 살생하고 했다고 안 했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거 다 이해해요라고. 나는 안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 욕 안 해요.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는 걸 제가 개입해서 하지 말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다 하세요. 다 물어뜯으세요.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부처님 절에 다니는 불자가 거짓말해. 절에 다니는 불자가 이상한 나쁜 짓을 해. 훔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래. 그래도 어딥니까? 절 땅을 황룡사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로도 훌륭해요. 라고 이렇게 물타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정말 이제 확 변하고 하는 게 눈에 띄게 변하는 건 가상화폐 그 가상화폐가 팍팍팍팍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진짜 사람이 참 신기하구나 이러면서 물타기 하듯이 팍 올라가잖아요. 반절씩 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걸 보면 가상화폐를 그전에는 트럼프 1.0 시대 지금은 이제 트럼프 2.0이라고 그러죠. 재선 시기니까 2.0이라고 그러고 전에는 1.0을 안 썼죠. 뭐 그냥 처음 하는 거고 지금 다시 하니까 트럼프 2.0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상화폐 억누르고 압박을 했어요. 하지 못하게. 그게 뭔 돈이냐. 그 무슨 뭐 이상해. 달러가 최고지. 달러 패권만 주장하고 가상화폐는 계속 억눌렀지만 이 가상화폐에서는 이 생명력이 끈질겨서 아무리 눌러도 계속해서 가상화폐는 더 올라가고 더 계속 상승하고 그랬죠. 그런데 트럼프 2.0 시대 4년 동안 생각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반대가 돼서 트럼프가 모자에 쓰고 다니는 게 있죠. 마가라고 해서 모자를 쓰고 다녀요.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이제는 사상 누각이 아니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그 굉장히 불안한 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있나 이게 현물도 아니고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대한 불안이 있었다고요. 없어지는 것 같아 이거 아무래도. 그래서 한 4, 5년 전만 해도 이건 없어질 것 같은데 한 방에 푹 떨어지는 거 아니야? 4, 5년 전에도 8천만 원 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방에 퍽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로 한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퍽 떨어졌어요. 이거 없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 4년 사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AI가 챗GPT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인공지능 또 로봇까지도 이제 막 계속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AI가 로봇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가상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이 되는 거다. 그러니 트럼프는 곧바로 이제 부통령을 4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을 앉히는데 이 사람이 가상화폐 전문가야 또. 가상화폐 취급하다가 이제 정치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통령을 이 사람을 시키면서 가상화폐는 내가 당선되면 나는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 가상화폐를 정상화하고 우리 미국의 가상화폐가 가장 중심이 되는 여기서 평정시켜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달러 패권을 하듯이 가상화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엄청나게 했어요. 트럼프 당선 확률이 총 맞더니 엄청 높아졌잖아요. 총 한번 탁 맞고는 트럼프 당선되겠네? 그런 가상화폐가 그때부터 줄줄줄줄 올라가서 1억 찍고 다시 또 내려왔다 다시 그랬었는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차차차차 올라가가지고 오늘 1억 3천 찍었나요? 뭐 이때 이제 8천 9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쭈쭈쭈 올라가더니 오늘은 심지어 하루에 10% 올라가지고 1억 3천만 원 됐어. 거의 뭐 10만 달러에 육박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가상화폐의 중심 되는 달러 패권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그런 미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우리가 다 해내겠다. 우리가 가상화폐를 다 휘어잡겠다. 라고 하면 미래를 다 휘어잡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 AI, 로봇 이쪽 분야에서도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도 하지만 그리고 성장률도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의 AI나 로봇 이쪽으로 이 성장률은 뭐 10%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또 빠른 편이야. 근데 뭐 200% 300% 500%씩 매년마다 AI하고 로봇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 시장들이 미국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쉐브론이라든지 석유 기업 뭐 록펠러라든지 이런 기업이 주가가 제일 1등이고 자동차 기업이 주가가 1등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1등이잖아요. 엔비디아가 1등이 된 게 AI 때문에 1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미래를 선점하는데 중국이 막 치고 올라가서 중국이 미래를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이제 막 머리 올라오는 것을 망치로 풍 때려가지고 저 밑에 쳐박아 놓고 미국이 혼자 질주해가지고 유럽이든 뭐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관계없이 혼자 질주해가지고 퍽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또 마가를 주장하면서 이걸 확실하게 이제 쥐어트는 그런 전략을 트럼프가 구사한 거죠. 미국인들은 굉장히 영리한 거죠.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고 그것을 다시 영광을 재현해서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우리들이 계속 그 앞에 나가서 선두에 나가서 우리들이 진행해 나갈 거야 라는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런 것이 10년 20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최소 30년은 갈 거라고. 이렇게 가상자산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금융은 이제 혈관하고 똑같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피가 흐르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AI, 로봇 이것들을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이 가상자산과 함께 해가지고 해서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죠. 한번 해놓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잖아. 우리는 이거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는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AI, 로봇, 가상화폐
이쪽으로 투자를 안 해요. 이 투자금도 줄였어. 그래가지고 인재 유출이 심하다잖아. 김치 프리미엄 들어봤죠? 그 비트코인 이거 할 때 김치 프리미엄. 우리나라는 업비트하고 빗썸이 제일 그 가상 시장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가 업비트가 1위고 2위가 빗썸이거든요. 이 두 개에서 한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에서만 주고 사고 원화를 가지고 주고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달러로 사고 팔고 하는 거고 원화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미국에서는 1만 달러에 사도 되는데 우리는 1만 1,000달러에 산다는 거지. 미국은 1억에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억 1,000이나 1억 2천까지도 샀다라는 거지, 과거에. 우리나라가 비싸게 산 거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걸 보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 그렇게만큼 많으면 20%, 적어도 10%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다른 나라가 더 비싸게 주고 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1억에 다른 나라 샀다면 우리는 1억에 못 미쳐서 산다는 거지.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기관에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가상시장 쪽, 가상화폐 쪽 시장에는 개인이나 열심히 매매하고 그러지 기관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는 기관에서 열어놓은 데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그게 뭡니까? 뒤처졌다라는 거예요. 가상화폐가 이미 트럼프가 우리가 다 해낼 거야 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장한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기관에서는. 세금은 부과한다 하되 내년인가 후년부터는 이렇게 그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본 거에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보통 다른 주식이나 하듯이 채권이나 주식이나 하듯이 그 세금은 걷겠다고 해요. 세금을 걷겠다 하면 다른 것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좀 엉뚱하게 변했다. 우리 양고사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이 너무 빠르다. 운전하면서 나는 5G니까 바로바로 다운받아서 바로바로 써준다. 음악 다운로드 금방 받는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왔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엄청 빠른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20년 전의 일이에요. 2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저긴가요? 그때도 손정인가요?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인터넷으로 해야 된다. 인터넷 그래가지고 인터넷망을 엄청나게 깔아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나라가 조금만 하니까 바로 쫙 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20년을 우려먹었는데 2015년이 지나고 점점 추월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24년이 된 지금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전송 속도가 느려요. 우리나라가 30몇인가 40몇인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 10위 안에 들어갈 것 아직도 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고 있으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코인 시장에 팍 올라가는 걸 보면 배 아프죠. 우리도 좀 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살 수는 없어요. 지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손도 못 댈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파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이를 다 깔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누르세요. 파이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코인이잖아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코인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상장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또 월드코인 등등의 이런
대형 코인하고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전 세계 6천만 명이 이걸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경영자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이것은 반드시 상장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장하면 경영자들은 곧바로 이제 수천억, 수조 원의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상장을 할 건데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소문에는 올 연말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올 연말에 했기 때문에 언제 그럴지 모르겠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가격은 이제 계속해서 점점 이 지금 코인 시장이 며칠 사이에 적게는 20% 많게는 2배, 3배까지 더 올랐거든요. 그렇으니까 이제 이런 파이코인도 반드시 나중에는 큰 빛을 발하리라. 안 돼도 뭐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 잘 되면 몇백만 원. 더 잘 되면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타기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값이 막 촤촤촤 올라가는 게 물타기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색과 공의 세계. 색은 안 움직이죠. 물질 잘 안 움직여요. 변화가 아주 천천히 움직여져. 공은 변화 무쌍해요. 우리가 세계만 머무르면 세상을 보는 게 고정된 실체에서 이거는 이제 벽을 만들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해서 고지식하죠. 고지식해. 공을 이해를 하면 이것이 공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아니 그 1,300원 하던 비트코인이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쯤일까요? 1,300원 하는 것이 1억 3천만 원 됐네. 근데 20년이 지나 20년도 안 됐지. 15년 만에 1,300원짜리가 1억 3천이 됐네. 이건 몇 배지? 엄청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공의 시대고 이게 바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80년대에는 세계에 가까워. 변화가 크지 않아요. 90년대는 변화가 훨씬 더 커졌죠. 우리 1인당 GDP도 90년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또 이렇게 PC가 이제 보급되면서 90년대 PC 보급되고 95년도에 윈도우 95 나오면서 또 90년대 후반에 모뎀 띡띡 하면서 이제 통신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네이트온 써가면서 이렇게 뭐죠? 그 지금의 페이스북 비슷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막 하고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이제 색이 가득한 시대에서 공의 이런 그 어떤 포용성, 수용성, 변화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그것이 점점 해서 지금 여기쯤에는 비트코인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이 막 그 되면서 쫙 펼쳐지는 지금 시대에 트럼프 딱 되고 나니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팍 돼서 더 크게 벌어지는 너무 뭐랄까요? 드라마틱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열반경의 말씀도 그러하다. 209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또 선남자 어떤 선남자 선여인들이 남자 되기를 구하지 않는 이가 없나니 무슨 까닭인가. 모든 여인들은 모두 온갖 나쁜 것만이 모여있는 영혼이라. 이 위에도 약간 좀 대목이 좀 쎄했는데 시작할 때는 여기도 시작할 때는 좀 쎄하죠. 여자들 기분 나쁘게 듣는 여자 기분 나쁘게 그 여자들이 남자 되기를 구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런가요? 지금은 아니죠. 여인들은 나쁜 것만 모여있대. 계속 볼까요? 선남자 목이 오줌으로는 큰 땅을 적실 수 없는 것 같이 여인의 의욕을 채울 수 없음도 그와 같다. 여자가 의욕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령 이 땅으로 겨자만큼씩 환을 만들어 그수처럼 많은 남자가 한 여인으로 더불어 음욕을 행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며 가령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남자가 한 여인과 음욕하여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쎄한 것 같은데, 야, 너무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선남자 마치 큰 바다에는 온갖 빗물과 여러 강물들이 모두 흘러가도 바다는 채울 수 없는 것 같이 여인의 법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이 모두 남자가 되어서 한 여인과 음욕을 행하여도 오히려 부족하리라. 아무리 옥녀라 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또 선남자, 저 아숫가나무, 파라타나무, 가니가나무들이 봄에 꽃이 피면 모든 벌들이 빛과 향기와 맛을 빨아먹으면서도 싫은 줄 모르듯이 여인이 남자를 요구함도 그와 같아서 만족함을 모르느니라. 선남자, 이런 이치로 모든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 열반경을 듣고는 모든 여인이 모양을 꾸짖고 남자 되기를 구하나니, 왜냐하면 이 대승경전에 사내다운 기상이 있으니 곧 불성이니라. 여기서는 진짜 여성을 여성이라고, 남자 여사 이제 외적으로 이제 그 성기가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여성 사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욕망이 끝없이 큰 자, 욕망이 끝없이 큰 자를 여성이라고 얘기한 거고, 웅대한 자, 마음이 웅대한 사람을 남성, 사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여자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성 중에 제일 나쁜 거. 여성도 웅장한 게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경전이 남녀가 차별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녀가 차별한 게 아니고 욕망이 강한 부분을 여성성이라고 표현하고 웅대한 것을 남성성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 읽다 보면 그렇게 되죠. 보면 스스로 불성이 있는 줄 모르는, 그래서 만일 사람으로서 불성을 알지 못하는 이는 남자의 기상이 없다. 남자의 기상이 없다. 이렇게 웅장한 기상. 스스로 부처라는 걸 모르면 웅장하지 않아, 웅대하지 않아. 남자의 기상이 없어. 왜냐하면 스스로 불성이 있는 줄 모르는 연고며, 불성을 알지 못하는 이는 내가 그들을 이름하여 여인이라 말하고 스스로 불성이 있음을 아는 이는 대장부라고 말하느니라. 만일 여인이 자기 몸에 결정코 불성이 있는 줄 알면 그러한 이는 곧 남자가 된다. 자기 여자도 몸에 결정코 불성인 줄 알면, 이 욕망이 강한 자도 내가 곧 부처람을 알면 욕망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 꼬여서 하는 말마다 불평불만이요, 비방이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꼬인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불성을 알면 점점 그 꼬인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웅대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대승경전 열반경은 한량 없고 그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덩어리니, 왜냐하면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말한 연구이라. 선남자 선녀이 빨리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알려거든 모든 방편으로 이 경을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 열반경만이 다른 여러 경전을 봐도 불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법화경의 한 3배 정도는 되거든요. 양이 3배도 더 되지. 7, 4, 28, 4배, 5배 정도 돼요. 한 5배 정도 되는, 법화경에 한 너댓 배 되는 그 많은 경전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성에 관한 강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 불성이다. 부처를 가지고 있다.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만큼 불성을 강조하는 경전은 열반경밖에 못 봤어요. 이것이 이제 뭐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불성이 꼭 힌두교에서 나오는 진화, 아트만과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논란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 자신의 본성, 아무리 우리가 악업을 많이 짓고 이제 나쁜 놈이 되더라도 그 나쁜 놈 속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거라서 수행을 하면, 공부를 하면 그런 업장이 소멸될 수 있는 것도
이 정말 업장이 두터운 사람도 업장에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결국 이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달라진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불성 사상이죠.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하나이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저는 지금 장부의 기상이 있으니 열애의 비밀한 법장에 들어가는 까닭이며 열애께서 오늘에야 저를 깨닫게 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통달할 수 있었나이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대는 지금 세간의 법을 따라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자, 저는 세간의 법을 따르지 않나이다 라고 가섭보살이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알았다마는 위 없는 법만은 깊고 깊어서 알기 어려운 것이거늘 능히 알았으니 마치 벌이 꿀을 빨듯이 그대도 그와 같다. 또 선남자야, 모기 오줌으로는 큰 땅을 적실 수 없듯이 오는 세상에 이 경을 유포함도 그와 같아서 모기 오줌과 같다. 바른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는 이 경이 먼저 이 땅에 매몰되리니. 이 예언도 있네요. 지금 예하는 거는 예언이에요. 바른 법이 쇠퇴할 때는 이 경이 먼저 매몰돼. 이 경에 관심을 안 가져. 열반경에 관심을 안 가져서 땅에 매몰되리니 그것이 곧 바른 법이 쇠퇴하는 모양임을 알지니라. 또 선남자, 여름을 지낸 뒤에 첫 달이 가을이며 가을에는 비가 자꾸 오듯이 이 대승 열반경도 그와 같아서 남방의 보살들을 위하여 널리 유포하면서 이 여름 지낸 뒤에 첫 달이 가을이며 가을에는 비가 자꾸 와. 우리가 이제 이 5월, 6월, 7월을 여름이라고 그러거든요. 8월부터는 가을이라고 그래요. 8월 7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입추가 8월 7일이에요. 근데 8월 7일 지나도 엄청 더운데 8월 9월까지도 덥던데. 어쨌든 8월 7일 이후로는 가을에 신월에 들어가요. 9월 7일까지 한 달 동안은 이제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신월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가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은 이 안에 물 기운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이 시작되는 이때쯤에는 이때 태풍이 엄청 많이 오는 게 8월 달에 제일 많이 오죠. 역대급으로 많이 오는 게 8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장마가 6월 달에 이제 있지만 이때도 8월 달에도 뜨거우면서도 비가 또 자주 오는 그런 때이기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달이 가을이며 가을에는 비가 자꾸 오듯이 이렇게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또 경전에 또 이런 또 이치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우리가 이제 물이 제일 많기로는 이제 자월, 12월에 자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일 차갑고 얼음장같이 추워요. 그런데 이 물은 8월 양력 8월에 시작을 하는 거죠. 물의 시작은 양력 8월이에요. 물의 기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월 이전에는 화기가 치성했어. 화기가 이제 죽어가고 8월, 9월 여기 이제 10월달 양력 10월이 화의 무덤이야. 불이 여기서 끝나요. 불 기운이 완전히 끝나버려. 여름에 화가 치성하다가 끝나는 거는 좀 가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양력 10월 달에 화가 그냥 여기서 죽음을 맞이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물기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추위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8월부터 시작하지만 가장 이 얼음장같이 추운 것은 12월 달이죠. 이 12월 달 물기운이 언제 물기운이 죽음을 맞이하냐? 여름이 바로 시작되기 전 4월이에요. 4월. 여기 물기운이 여기서 죽어야지 그 다음에 5, 6, 7 이때 화기운이 치성할 수가 있거든요. 화기운이 가득한데 물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화기운이 치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 이게 진월이죠. 진월. 4월달이 물기운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의 시작, 물의 중심, 물의 끝. 이걸 보고 삼합이라고 그러죠. 신자진, 원숭이, 쥐, 용. 이걸 가지고 삼합이라는 거예요. 삼합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숭이, 쥐, 용띠가 만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산도 옮길 수 있다. 무엇이든지 마음먹으면 다 해낼 수 있다. 하는 이유가 시작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 물이 시작했어. 물이 중심이 됐어. 물을 끝맺었어. 시작과 중심, 끝이 손발이 착착착 맞으니까 시작할 수 있는 사람과 끝맺는 사람이 함께 있어. 다 같이 함께 있으면 해내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삼합이 모이면 다 된다. 이렇게 물기운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올해가 이제 물기운이 끝나는 인묘진, 이민년, 개묘년, 이제 그 갑진년, 이때는 원숭이, 쥐용의 물기운이 병사, 묘 해가지고 완전히 저 바닥에 처박히는 때예요. 그래서 물기운이 강한 사람은 쪽을 못 쓰는 게 작년, 올해, 재작, 지난 3년 물기운이 강한 사람. 지난 3년 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 이런 사람은 내가 물기운이 많아서 그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내년에는 갑진 을사년이죠. 을사년은 사, 묘, 축이 되죠. 이거는 금의 기운이에요. 드디어 금의 기운이 시작되네요. 금의 기운이 시작되면 저의 시간입니다. 저는 금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서 내 시간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시작, 금의 기운의 시작, 금의 기운의 중심, 금의 기운의 끝이죠. 금이라는 건 가을을 말하는 거예요. 가을, 결실을 이루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의 기운은 크게 높이려고 하는 거고, 물의 기운은 아래로 해서 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저장 에너지가 큰 거고, 금의 기운은 뭘 만들어내는 쓸모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나는 쓸모 있는 것을 해야겠다. 쓸모 없는 거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금의 기운이 많다고 보면 돼요. 나는 무엇이든지 저장하고 싶어. 모여놓고 야 이거 밖에 안 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모으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게 없어. 다 줘. 다 해. 일을 다 벌려.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해주는 것도 많고 오지랖. 내 것이 남아있으면 화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주는 게 기뻐. 이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주는 게 쓰라려. 회비 내는 것조차 쓰라려. 이거 회비 내야 돼? 한 달 어떻게든 미루고 싶어. 안 내고 싶어.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5달치 한 번에 하면 다 해.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사유축입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삼재예요. 해, 묘, 미. 이건 금이고 이건 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유축의 계절이 시작됐다 하면 요 사람들이 막 잘 나가는 거고, 반대의 기운을 가진 이제 돼지띠, 토끼띠, 양띠들은 기진맥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다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연도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월도 있고 시도 있고 해서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 원리를.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일 밑에 줄 210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이 대승 멸방경도 그와 같아서 남방의 보살들을 위하여 널리 유포하면서 법비를 내려 그곳에 가득 채울 것이요. 법이 없어지려 할 때는 개빈국에 이르러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다가 땅속에 매몰될 것이다.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대승 방등경전인
감로의 본맛이 모두 땅에 묻힐 것이며 없다가 땅속에 매물 것이다. 어떤 이는 믿지 않겠지만 대승 방등경전이 다 모두 땅에 묻히고요. 이 경이 묻힌 뒤에는 모든 대승경전이 함께 없어지려니와. 이게 먼저 묻히네요. 만일 이 경을 얻어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으면 사람 중에 코끼리 왕처럼 될 것이다. 보살들은 열에 위 없이 바른 법이 오래지 않아 없어질 줄을 알지니라. 그때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여쭙죠. 세존이셔, 지금 순타는 아직도 의심이 있는 것 같으니 바라옵건대 거듭 말씀해 주세요. 순타는 이제 부처님 전에 마지막 공양을 올린 자요. 대장장이 춘다를 열방경 여기에서는 순타라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 처음 시작할 때 대장장이 춘다, 순타가 공양을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오로지 순타만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맨 앞부분에 나오긴 합니다.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겠지만 앞부분에 나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어떤 의심인지 그대가 말해보라. 그 의심을 끌어주시라. 순타가 마음으로 열애가 항상 머문다는 것을 의심하면 불성을 보게 되는 힘을 얻음으로써입니다. 불성이 항상하다고 본다면 본래 보지 못하였을 적에는 무상일 것이며 본래가 무상이라면 뒤에도 그러할 것이니, 왜냐하면 세상의 물건들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고 있은 뒤로 도로 없어지라니. 그래서 물건이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고 그리고 있는 뒤로 다 도로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물건들이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부처님 보살 성문 영각이 모두 차별이 없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해간다. 이게 시간과 공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다시 또 변화됐다가 또 다시 했다가 만들어 없어지고 하죠. 이것이 이제 공한 것이죠. 형성된 것은 색이라는 거죠. 우리는 색에 형성된 것에 집착을 하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성을 생각하면 불성은 색과 공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색 안에 공이 펼쳐져 있고 공이 있으니 색이 계속 변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색을 끝없이 변화하게 만드는 것은 이 공의 성질이고, 또 물질이 계속 펼쳐지면서 형성되는 모든 것들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불성이 이곳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물질에만 막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니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고 헛된 허망한 곳에 이렇게 내 일생을 허비하게 돼요. 돈이라는 것도 허망한 것이잖아요. 돈에 내 일생을 막 이렇게 헛된 허망한 것을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 또 아상에 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에 막 평생 쫓아다니고, 이성에 또는 자식에 평생 쫓아다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 거 쫓아다니더라도, 그런 것에 헤매고 있더라도 진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헤매고 다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르죠. 이 불성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러면 언제든 이 불성에 내가 매진해서 정진해야겠구나. 그래서 수행을 계속해서 형성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고 쓸모없는 곳에 찾아다니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헐떡이지 말. 이거 헐떡이는 마음이죠. 여기에 집중을 하면 마음이 헐떡여져요. 헐떡임을 그만하고 오로지 내 내면으로 돌아오리라. 오로지 나 자신의 불성으로 쑥 들어가서 불성 속에 살리라. 형성된 것들에 마음을 머무르면 이거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헐떡이고 괴롭게 돼요.
그러니 내 불성으로 본성으로 돌아가리라.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죠. 재물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이성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위험한 처지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 내 불성으로 본성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항상 그에 대해서 얻는 것이 상락 정이죠. 항상 즐겁고 편안하고 고요함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불성을 상락아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형성된 곳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항이 생겨요. 언제든 돈 없어도 나는 내 마음만 다 보면, 그러면 돈 없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자선할 때는. 그런데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면 이제 차별이 나오잖아요. 밥 먹으러, 누구는 소고기 먹는데 나는 간장 종재기 이렇게 찍어 먹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마음이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 저항성인데요. 그런 것에도 초연하려면 이제 한이 없어야 돼. 한이. 내가 항상 자신감에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물질 형성된 것들 내 마음대로 쪼물락쪼물락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그거 해서 뭐 하겠어. 돈 버는 거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건강 이런 것들 다 잘할 수 있지. 연애하는 거 다 잘할 수 있어. 뭐 자식 키우고 양육하고 나 누구보다도 잘해. 이런 게 이제 같이 겸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돈 버는 거 해봤더니 안 되네. 이제 컴플렉스가 생겨.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이 컴플렉스가 생기면 이게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러니 마음 병드는 거예요. 연애를 해봤더니 안 되네? 연애를 해봤더니 안 되네? 여자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이게 안 되네? 이러면 또 컴플렉스가 또 생겨. 그래서 마음의 장애가 생겨서 또 다른 상을 만들죠? 그 상을 만들어서 이 불성을 또 가려. 또 건강도 안 되네? 건강에 대한 또 컴플렉스가 또 등등의 컴플렉스들이 우리 또 불성을 가로막아서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내적 수행 반드시 전념해서 해야 되는 거고, 외적인 것에 대한 통찰이죠. 외적인 것의 통찰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도 이것도 이제 이런 경험들도 내가 쌓아서 해서 이런 것들을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런 것들이 실패했을 때 또는 성공했을 때 상이되지 않도록 외적 통찰도 경험을 통해서 해내야 되는 거죠. 연애를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트라우마를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애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해서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성공해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실패해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또 돈 버는 것도 성공해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실패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외적 성찰도 같이 해서 내적 수행과 같이 해야지, 그래야지 완벽한 내외가 명철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데? 바꾼 거? 바꾼 거. 이거는 결국은 바꾸셨군요. 전화번호 010-571-08. 그 사람 모르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다 왔어요.